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의 저자 하버드대 조세핀 교수의 부모 특강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정말 높은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서 돈 투자보다 아이에게 따로 투자하신 게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보셨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학생은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아버지는 차를 고치시는 분이셔서 손에 늘 때가 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7명이나 됐고요. 아버지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 늘 바쁘시고 우리 집엔 아이가 7명이나 됐지만 언제나 너와 나만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에게 너와 나만의 시간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고 오시면 아버지 무릎에 앉아 아이가 물티슈로 아버지 손가락 지저분한 부분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네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니? 물어보시고 아이는 신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오늘 좀 안 좋았던 일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또 아이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집에 없었으니까 너에 대해 알고 싶어 라고 하셨대요. 이것이 그 학생과 아버지만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굳이 돈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투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움린드라는 연구자는 부모님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이 탄탄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 그분이 부모님들을 관찰한 바 4가지의 부모 양육 방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독재자형과 방임형, 허용형, 권위형 양육 방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독재자형 양육 방식은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사건건 알려줘야만 하고 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정확히 언제 해야 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부모인 겁니다. 조그만 게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이런 형요. 방임형 양육 방식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아이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 아이에게 밥은 배고플 때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한다.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유형입니다. 허용형 양육 방식은 아이들의 행동에 엄격한 규칙은 없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지시 없이 자신이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방식이고 아이를 자존감 높게 키운다고 무조건 지지해주고 다 괜찮다 하는 부모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맘대로 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는 자존감이 낮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권위형 양육 방식은 부모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하지만 의견을 묻고 토론할 기회도 준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양육 스타일일까요? 이 내용에서 나는 어떤 양육 스타일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청소년 자녀에게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나요? 첫 번째, 정각 오후 10시, 조금도 늦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아이가 원할 때 들어오는 거죠. 나를 깨우지만 않으면요. 세 번째, 통금은 없고요. 아이가 늦게 와도 기다려요. 네 번째, 상황에 따라 귀가 시간을 함께 정해요.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되시나요? 첫 번째, 정각 오후 10시 조금도 늦으면 안 되죠는 독재형입니다. 두 번째는 방임형, 세 번째는 허용형, 네 번째가 권위형입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부모를 떨어져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가끔 청소년 아이를 두신 분이 오셔서 저랑 아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신대요. 그럼 박사님께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당연히 부모님이랑 잘 얘기 안 하려는 게 맞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정상인 거란 거죠. 근데 3번 같이 통금은 없고 아이가 늦게 와도 기다린다는 부모는 나는 아이가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도 늘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부모님은 아이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각 양육 방식은 어떤 아이를 길러낼까요? 독재자형 양육 방식은 아이의 고민에 차갑게 반응합니다. 아이가 고민거리가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안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돼요. 안전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갈까요? 아니거든요. 은행에 저축하듯 아이에게 생각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거의 없어지죠. 게다가 아이의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방임형은 아이가 어떻게 돼도 내가 너무 중요한 부모님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허용형은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우려면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 자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 스타일은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든 부모든 아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기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아이가 반응하고 그렇게 정말 되는 것입니다. 허용형은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아이가 잘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회성이 생깁니다. 왜냐? 토론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가 모두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토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또 남의 의견도 들어보고 중간쯤 맞춰주는 그런 스킬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우리 집에선 다 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줄 알고 사회성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반면 권위형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는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물론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위형의 양육 방식은 따뜻하고 호응적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규칙들을 세우고 있고 아이에게 높은 기대를 가집니다. 아이를 지지하지만 가치 중립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렇게 권위형 부모에게 양육된 아이들은 높은 학업 성적과 높은 자존감, 좋은 사회성, 적은 정신질환, 적은 일탈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볼 때 정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는 토론을 하고 그래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불안감이 익숙한 아이에게는 평화가 두렵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 언어 폭행이나 심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심리를 조종한다는 것은 내가 교사인데 교사 자식인 네가 이러고 다니면 어떡하냐?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건 아이의 심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이들의 특징은 아픔을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누구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 다 자기 탓을 합니다. 상처 있는 아이들은 그 아픔을 어디엔가 가서 재현을 합니다. 어디에서 맞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다른 데 가서 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핀 김 교수님은 많은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뭐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네 글자라고 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글자가 뭘까요? 가, 공부해 랍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Everything would be okay. Everything would be okay. 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내뱉는 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처지에 있지만 다 잘해낼 걸 내가 믿는다. 다 괜찮을 거야. 네가 친구랑 싸워서 마음은 상해했지만 그것도 잘 해결할 거란 걸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신뢰를 심어주는 말을 하셨대요.
오늘은 하버드대 조세핀 김 교수님의 행복한 학생의 부모님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Everything would be okay라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